그래서 우리 같이 지내는 집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새벽달입니다.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이에요. 좀 전에 판교에서 강연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 만납니다. 자주 만나니까 정들죠. 저도 자주 만나니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타고난 의지와 정신력이 뛰어난가? 실은 그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뭔가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듯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드렸어요. 그렇죠? 관중,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연예인,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파워블로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유튜브 할 생각도 없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특히 전체 공개로 글을 쓰는 건 너무너무 괴롭다 하시는 그런 샤이한 분들에게 두 번째 환경과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두 번째 환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단체 카톡방.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건 아니면 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건 운동을 하는 것이건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건 혼자서 하게 되면 작심삼일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한두 명 정도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카톡방을 열어서 그날 내가 읽었던 책 혹은 내가 했던 공부, 영어 공부 아니면 내가 아이한테 읽어줬던 영어책 목록 운동한 인증샷 아니면은 식단 내가 차려 먹은 점심 식단, 사진 그런 인증샷을 올리면 서로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낸시 홈짐 운동을 할 때는 하다 말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도 효과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낸시 홈짐 지역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역방이 있으니까 거기 운동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진짜 좀 더 자고 싶다. 새벽 운동하기 싫다. 꾀가 나도 누군가 이제 새벽 6시 반에 운동한 인증샷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이러면 완전 자극받죠. 나는 출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퍼져 자는구나. 저 여인은 이미 6시 반에 인증샷을 올리면 뭐예요? 5시 반이나 6시에는 일어나서 운동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씻고 회사까지 가. 완전 자극되죠. 그래서 이런 단체방, 카톡 단체방 인증샷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 카톡방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사진을 안 올려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슬금슬금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 두 번째 부작용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유난히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열정적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새벽에도 새벽 운동 인증샷 올리고 밤에는 또 밤에도 운동했다는 인증샷을 올려요. 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자극을 받아서 그래 나도 빨리 운동하자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 반복되면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저 여인은 어떻게 저게 이렇게 쉽게 될까? 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흥미를 잃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카톡 단체방 인원은 2명 내지는 4명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되면 인증샷을 슬금슬금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인원이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증샷을 안 올리면 그 카톡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난 진짜 인증샷 징글징글하게 안 올리더라. 내가 나를 봐도 참 징하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세 번째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환경은 바로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신청해서 듣는 거예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모임은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하고 싶은 목록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였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성당 사무실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거였어요. 보통 성당은 매년 2월에 성경 공부 인원을 접수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성당이나 성경 공부 모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만 두드리면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성경 공부 모임은 1년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1년 과정을 마쳐야 그 다음 과정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과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에는 창세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탈출기, 그리고 마르코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사야서, 시편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저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꾸준히 7년 동안 이어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임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분석한 또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읽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지가 있어요. 그 질문지는 묵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숙제는 매주 일정 분량의 성경과 해설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 해설서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써서 이제 묵상한 걸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모임에 나와서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가 5, 60대 되신 그리고 아이들 대학교 다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인생을 좀 사신 그런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감동, 깨달음, 위안도 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묵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는 위로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30대 젊은 엄마였지만 저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관대할 수 있었고 따뜻할 수 있었고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아픔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또래 엄마들 만나서 브런치 먹으면서 속 끓지 마시고 이렇게 내 인생 선배들이 모여있는 지혜의 향연 그런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게 되면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추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프 모임은 독서 모임이었어요. 어느 도서관이나 가면 독서 동아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만 두드리면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가입을 못한다 하면 그러니까 인원이 다 차서 사실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트레발인가? 그런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모임 추천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좋은 교육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받았던 교육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는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은 16차 교육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만나고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씩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수업이었고 2달간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푹 빠져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교육과정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그 우리 동기들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그 필름 메이킹 유튜버들. 유튜브에는 정말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영상 제작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에 완전 푹 빠졌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푹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삶이 너무 지치고 너무 무료하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나 강연 이런 것들 신청해서 듣는 거 추천해요. 도서관이나 뭐 여성회관, 뭐 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서 무료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글쓰기 교육도 있고 독서 지도자 교육도 있고 그림책을 연구하는 그런 수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1년 과정도 좋고 한 학기 과정도 좋고 그런 거 일단 신청을 해놓으면 매주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방법도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성당까지 걸어가서 성당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선 딱 이름을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오프라인 모임 혹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생기를 얻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던 혹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모임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수다를 계속 떨기로 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